예,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1일 일요일이고,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9시 44분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우리 국내 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멍멍이가 자꾸 짖네요. 잠시만요. 백도 조용히 좀 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간 증시를 보게 된다 그런다면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주식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장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만 항상 이런 시장이 오게 된다 그런다면 야, 내가 이렇게 시장 보면서 이렇게 혼란이 오고 내가 시장 보면서 이렇게 시장이 현재 참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참 시장 힘들죠. 그죠? 올라갈라 한다 그런다면 떨어지고 이게 저점이다 생각을 하고 사면 떨어지고 다른 종목은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은 상승이 안 나오고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월봉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주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 보게 되겠는데 아마 코스닥 쪽을 주로 중심으로 볼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때부터 너무 힘들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2018년도 1월 달부터였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까지 와, 참 현재 최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32%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빠졌다 그런다면 종목들이 한 여기서부터 2018년 1월 달부터 오늘 2019년 1월까지 지수가 32% 빠졌으면 아마도 내 개인 보유 종목들은 적어도 한 마이너스 50% 60%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장세입니다. 마이너스 50% 60%뭐 대책 없이 갖다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생명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주식은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장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맨날 주식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면 참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시대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저 주식 할 때는 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데가 매스미디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에 대해서 알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증권 거래소에 가가지고 거래소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찌라시도 들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스미디어가 한정적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흔히 말하는 주식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유튜브에 이거저거 시황도 올려놓고 종목 분석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조금이나마 시장에 대한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하는 분석이나 예측은 뭐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50대 50의 확률의 싸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을 더 높이느냐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고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다른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시황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도 심심찮게 봐요. 왜? 제 생각이 100%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청취를 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종목에 들어와서 그런다면 시장 자체는 근 2년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지금 우리가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좀 단기적인 것도 이따 제가 봐드리겠지만 중기적인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고점 찍고 나서부터 저점까지 2년간 밀렸어요. 그리고 이 구간 들어왔을 때, 이 구간 때는 정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시장의 상황을. 와, 근데 여기에서는 저 또한, 야,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장이었었습니다. 540포인트까지 뺐었거든요. 932에서 시작한 게 540포인트까지 뺐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얼마를 뺀 거냐면, 계산을 잠시만 해볼게요. 이때가 얼마를 뺀 거냐면, 계산이 좀 안 되네요. 잠시만요. 뭐, 아무튼, 엄청 많이 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제가 54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이거는 무조건 과매도 구간이다. 풀매수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아직 보시게 되면, 우리가 큰 그림으로 놓고 보자 그런다면, 지금의 주가 상황이, 언제적 주가 상황이냐면, 이때의 주가 상황이죠. 이때. 빠르게는 2016년 12월 달 주식시장이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한번 찍었던 구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져간다면 2015년 1월 달에 찍었던 주가입니다. 자, 국내 금융시장이 아무리 고점 대비 하락을 했었지만 이게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뭐 지금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시장이죠. 근데 미국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미친듯이 매일 신고점 행진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미친듯이 빠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볼게요. 경제 흐름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위기가 있었던 적이 언제였었나요? 봐볼게요. 08년도 때, 최근에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였어요. 뭐 이때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월봉 차트인데,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쫙 밀렸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018년 12월까지 거의 1년간 뺐어요. 여기에서 난리가 났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계 경제가 멸망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공포가 공포를 불러온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때 한번 크게 위기를 겪었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빠졌었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문제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보다 전 세계 미국이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이때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증시 걔네들은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빠진다는 거죠. 미국 증시의 상승분만큼 우리나라의 상승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장 여기서 붕괴가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붕괴가 가장 컸었고, 그쵸?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었어요.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만큼 많이는 안 빠졌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반등 구간에서 걔네들은 벌써 반등의 회복을 다 해서 신고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등이 나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조그맣게 반등이 나오지밖에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언젠간 반드시 수복이 됩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분만큼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다만 최근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국내 정세 자체가 불안한 거기 때문에, 그 불안성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깝게 일본과의 무역 변쟁 때문에 한번 빠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한번 빠졌었고, 최근에는 지소미아 관련 때문에 한번 빠지고, 지금은 국내 증시에 또 남아있는 불확실성 요소가 뭐예요?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지금 한번 빠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주식시장이 빠지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시장 자체가 빠지는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지소미아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볼게요. 최근에 놓고 차트만 보게 된다 그런다면, 이날부터 계속해서 빠졌죠. 1, 2, 3, 4, 5일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날 장 끝나고 나서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했다 소식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또 단기적인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무역 변쟁이 지금 잘 해결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싸움이 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첫 번째 이유가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과 잠시만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이 아직 협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두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놓고 보자 그런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동맹국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방위비 문제는 협상이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그 순간부터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이 다 포기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한테 다 먹히는 건데 미국이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추세선만 좀 놓고 보자 그런다면 현재 구간 자체가 다음 주 시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자체가 지금 걸려있는 구간이 딱 이 구간에 지금 걸려있어요. 이 구간에 걸려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시장은 지금 구간을 저점으로 형성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선 자체를 이탈하면서 상승으로 돌파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급락이나 하락의 위험은 없는 구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 자체에서 국내적 요인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또 중국과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정이 어쩌고저쩌고 또 빠그라진다 어찐다 그런 소리 나오게 되면 시장 자체는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다음 밀리는 구간은 우리가 이 구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600포인트까지는 좀 더 보자 그런다면 저는 이 구간까지 보고 있거든요. 580포인트까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580포인트가 한 번 더 오죠. 580포인트가 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풀베팅 구간이에요. 풀베팅 구간. 자, 그래서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되느냐. 저는 이 구간을 보세요. 현재 코스닥 구간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이 구간까지 만약에 코스닥이 빠진다 그런다면 이 구간에서 1차 구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1차 지지선으로 구간을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빠진다 그런다면 580포인트 구간까지는 봐야 돼요. 580포인트 구간.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시점은 580포인트 구간이에요. 이 구간입니다. 최악의 구간은.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632포인트에서 580포인트까지 계산 때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회원님들 8.71% 빠져야 돼요. 8.71%.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구간까지. 그러면 코스닥이 밑으로 빠진다 그런다면 앞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580포인트까지 현재 구간에서 8.71% 빠지면 되거든요. 8.71%. 그러면 보통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코스닥 지수의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가 1% 오르게 되면 내 종목은 2% 온다 생각하면 되고 평균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1% 빠지게 되면 내 종목은 2%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구간까지 마이너스 8.71%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71%면 종목들을 크게 잡으면 한 마이너스 20% 더 빠진다는 겁니다. 20%. 그렇다면 저는 전략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 저점입니다. 매수하세요. 다음에 쭉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 생각하고 빗나가서 이 구간까지 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예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내가 그동안 시장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이렇게 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우리는 항상 이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큰 매매 시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결론을 내드리자 그런다면 이 구간을 1차선으로 잡고 어떠한 종목이든지 지금 구간에서 한번 내가 종목을 매수한 게 있다 그런다면 떨어지는 거는 일단은 기정사실로 제가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 구간까지 떨어지는 거에서는 1차 매수나 또는 분할 매수를 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가지고 있는 물량만 들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만. 그리고 2차적으로 봐야 되는 580선 구간이 오게 되면 580선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개인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이 구간까지는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고 1차 구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좀 모아놨다가 583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583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쫙 낮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80선에서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있어요. 또는 앞으로 내가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규 매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은 그냥 지켜봐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성공을 해서 올라오게 된다 그런다면 종목들은 다시 손실금이 크신 분들은 손실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다. 이탈을 했네. 다음 거를 생각해야죠. 내 보유 종목을 갖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이 구간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580포인트 떨어질 때까지는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580포인트 근처에 왔을 때 내 종목을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현금을 쏟아서 추가 매수를 해가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쫙 떨고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여기서부터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오면서 상승 나올 상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고 있어요. 우리 일본과의 무역이 어차피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무역 수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수입도 그렇고. 자,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무역 협정이 일본 때문에 여름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가장 시급했던 일이 뭐예요? 체질 개선이었어요. 체질 개선. 98년도 때 IMF 때 생각해 보세요. 98년도 IMF 때 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경제 자체는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최악까지 갔었었죠. 공포가 공포를 낳는다고. 근데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어차피 결론은 대한민국 증시가 망할 일은 없어요, 형님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체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증시는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파도가 있고 굴곡이 있기 때문이죠. 98년도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었어요. IMF 때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무역협정이 이슈가 됐을 때가 이때 구간인데 이때 구간에 저는 무역협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내 정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8년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향후 10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한 번 더 펌핑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나라의 경제 체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든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대한민국 증시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왜? 경제 체제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의존을 하거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또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있죠. 중국과의 관광객들 경제적인 이슈들 뭉쳐있는 것들 그것도 또한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한번 혼동기를 겪어서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한번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게 지난 98년도 때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대한민국 증시의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의 흐름은 자체는 빠질 수도 있어요. 이 구간까지 지키지 못하면 583 구간까지 다시 빠질 수가 있지만 내년에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상승으로 많이 전환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분이 전혀 대한민국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는 빅 이벤트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 알다시피 대한민국 선거 시작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뛰면서 국내 증시에 돈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여기 구간 보시고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안 먹어도 됩니다.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시장이에요. 이미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은 시장이고 떨어져봤자 거기서 거긴 시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이론들 우리가 다 집어치우고 금융시장은 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지켜야 될 최종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깨져버리게 되면 나라 경제가 무너져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지금 몇 대국까지 올라왔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쉽게 못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 타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요. 가깝게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이제
아시아 뻗어나가면 또 유럽으로 뻗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밀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짜장면 값이 예를 들어서 한 그릇에 5,000원 정도 하나요? 5,000원 정도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짜장면 값이 얼마였습니까? 2,000원, 2,500원 시절이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짜장면 값이 2,000원, 2,500원인 게 지금 5,000원인데 이 5,000원짜리 짜장면 값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왜 못 돌아가느냐? 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이 제 아무리 많이 빠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10년 전의 시장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10년 전의 시장으로는. 그렇게 되려면 전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무너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10년 전의 증시로 돌아가려면. 근데 10년 전에 증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뭐 큰 이슈 경제 위기가 08년도 서브프라임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시장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내릴 만큼 내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최하 빠져봤자 580선입니다. 580선. 580선 전후로 저는 움직일 거라 봐요. 만약에 저는 580선이 한 번 더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 풀매수 들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일봉 차트 찍어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보시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그런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구간까지는 주식시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다 안 한다? 추가 매수 안 한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회복되는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580선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때는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결론 되겠죠? 아시겠죠?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매수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 시향이 다 100% 맞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주식은 리스크와의 싸움이다 보니 이게 됐을 때 좋겠다. 이게 안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라는 양 방향의 모든 대책을 다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가 만드는 영상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내가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요일 저녁이었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생각하는 이 지지 구간 지지받고 바로 주식 자체가 시장이 상승이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겠네요. 굳이 이 구간까지 안 가고 그런 마음과 기대감으로 또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매일 무료로 제가 시황 설명과 종목 추천을 장중에 실시간 리딩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나 시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이었습니다.